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민법인 김기선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카드 갱신과 영주권 신분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대한 걸 알아볼 건데요.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의무사항과 주의사항을 명료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권 취득 방법과 영주권 카드 갱신 시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공무원이나 특정한 직종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꼭 필요한 게 시민권인데요. 시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은 사실 모든 캐나다에 체류하시는 분한테 필요합니다. 6개월을 단기로 계신 유학생 가정, 아니면 1년만 취업을 하고 돌아가겠다는 주재원 가정, 저는 무조건 캐나다 들어오시면 바로 영주권 취득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취업자나 유학생에 비해서 영주권의 혜택이 길고 또 많은 경우 영주권까지 원하시게 되기 때문에 큰 손해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무턱대고 영주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PR카드 갱신하시는 건 9개월, 카드 만료 9개월 전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빠른 신청하십시오. 늦어지면 입출국하는데 불이익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불과 2-3년만 체류했다면 시민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 시민권도 역시 빠른 취득 권해드립니다. 영어 능력 증빙, 세금 서류 증빙하시는 거 주의하시고요. 특히 부부의 경우 저는 영주권 취득을 끝으로 하지 마시고 부부 둘 중에 한 명은 고민하지 말고 시민권 신청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한 분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신분 유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최소한 한 분이 시민권을 신청함으로 해서 갑자기 한국이나 해외로 출국을 장기간 해야 될 경우 아무 걱정 없이 같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매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시민권은 평생에 딱 한 번. 네, 물론 시민권 포기하시고 다시 영주권 받고 다시 시민권 하시면 시민권은 다시 하실 수 있지만 영주권은 5년마다 갱신하시고 그때 출국하는 게 불편합니다. 시민권은 필기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권 선서라는 어떤 국가적인 행사, 시민권자를 받아주는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시민권 지위를 받게 됩니다. PR카드 갱신과 실제 시민권 신청 내지는 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실제 Q&A 공개합니다. PR 연장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기간에 PR카드가 만료됩니다. 해외에서도 PR카드 신청할 수 있나요? 만료 후에도 PR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영주권은 만료 후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해외에서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PR카드 연장과 시민권 수속에 대한 팁 하나 더. PR카드 수속이 1개월 정도였던 작년과 달리 코로나 상황에서 심한 적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PR카드 갱신이 필요하신 분은 5개월에서 8개월 만료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올 2월 이후 시민권 시험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행인 건 시민권 선서는 오히려 간소화되었습니다. 행사장 방문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 줌 미팅으로 끝! 이민부가 나름대로 업무 정상화에 힘을 쓰고 있네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의 체류 및 경제활동 혹은 자산관리 운용을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 합니다.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나요? No! 시민권은 포기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내리고 올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자는 시민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100불이나 수수료 없이 시민권을 포기하실 수 있는 건데 영주권을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시민권 포기하고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근데 누가 시민권을 포기할까요? 네, 시민권 포기해야 되는 이유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국적 또는 F4 비자에 대해, 즉 캐나다와 한국 양국에 체류하는 방법과 자녀의 병역 문제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네, 사실은 복수 국적에 대한 부분은 한국 정책이 바뀌고 있고 캐나다 정책도 살짝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히 언급드리자면 한국 정부에서는 특히 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고자 만 40대 사람까지도 복수국적을 회복시키자라는 얘기를 한다. 여기서 이중국적이냐 복수국적이냐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2011년 이후는 복수국적 관련된 법이 완화되면서 복수국적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국적이 2개면 이중, 3개면 삼중, 포괄할 땐 복수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권을 갖는데 복수국적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복수국적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이지만 재외동포로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F4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국적과 F4 비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병역 문제, 자녀 병역 문제 관련된 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도 정책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이라든지 병역을 미필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이라든지 국내 활동을 많이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신분 각각의 장단점과 의무사항, 주의사항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맺겠습니다. 네, 영주권과 시민권, 즉 영주권 갱신, 신분 유지와 시민권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영주권의 장점. 영주권의 장점은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저희 원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냥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받은 것처럼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인 시민권자의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 이게 영주권의 큰 장점입니다. 그럼 영주권의 단점은 무엇이냐? 5년에 2년 거주 의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년에 2년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이 큰 단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급하게 가족을 뭐 병간호하기 위해서 3년을 2년을 나가 있었는데 영주권이 없어진다. 근데 난 캐나다 오고 싶다. 뭐 이런 경우 꽤 많이 보거든요. 실제 사례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범죄라고 하는 serious criminality, 중범죄라는 게 뭐 음주운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술 한잔 하시고 운전만 했는데 영주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 체류 기반 자체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주권이라는 게 시민권보다 훨씬 덜 안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하고요. 그리고 시민권의 장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시민권은 한국 국적을 이민 1세대가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복수 국적에 대한 그 신청 자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수로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뭐 한국에 가서 무슨 경제 생활을 하거나 해야 될 때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에 못 갑니다. 비자를 안 줘요. 부모님 편찮으셔도 비자를 안 줘요. 어쨌든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할 만한 권리를,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큰 이제 단점이 있지만 거주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부분이 장점일 수가 있어요. 우리 딸은 캐나다 뭐 군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밀리터리를 할 건데 그래서 시민권 신청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직종에서나 선거권, 피선거권 어떤 직업을 위해서 시민권을 유리한 자격을 취득하시는 경우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시민권의 단점은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비자 받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단점은 아닙니다. 간단한 의무사항인데 뭐 배심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응대하고 참석해야 될 의무가 시민권자들이 있어요. 캐네디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시민권자들이 뭔가 좀 하라는 전혀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종합해서 볼게요. 싱글이신 분은, 결혼 안 한 분은 한국에 많이 체류할 것 같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를 주로 하실 분들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경우는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잘 고민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커플이신 부분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민할 필요 없이 둘 중에 한 분이 주로 캐나다에 더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국 경제활동을 조금 덜 할 것 같은 분이 시민권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장점 중에 하나는 해외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한국 시민권 다 갖고 계신 60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수 국적이라는 가진 많은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점이 뭐냐 하면 캐나다에는 2달만 머물러요. 내지는 머물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사실상 누리고 계시다는 거.
세금 보고 캐나다의 비과세, 왜 거주 안 하면 캐나다 비과세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유리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시민권 취득하기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꿀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민권 취득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시민권 취득하잖아요. 그리고 외교부에 영사관에 자녀의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 평생 복수 국적이 가능합니다. 이민 1세도 앞으로 넓어지겠지만 이민 2세에 대한 부분에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민권 취득하실 때 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윗세대, 내 아랫세대까지 생각하시는 현명함 꼭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세금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쪽에서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캐나다 회계사 그리고 한국의 회계사 중에 외국 경험 있으신 분이 훨씬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양쪽 회계사한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양쪽에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일일이 지금은 못 담겠고 뭐 기회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좀 발품을 파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경제활동 자산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경제활동이나 재산 그 운영이라든지 뭔가 권리나 체류를 하는 걸 행사를 하다 보면 외국인으로서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양쪽의 국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제활동에 대한 그런 신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의 그 신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조만간 또 이거 관심 많아서 댓글이 많이 달리겠죠? 시민권과 영주권, 그 세금의 끝은 어딘가, 그 복지의 끝은 어딘가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